무성애자라는 말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에 무성애자도 존재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잉여인간 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식계 포켓몬 뚜벅즈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은 화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와. 네. 저희 이제 조금씩 가을 느낌이 나지 않나요? 덥다가 춥다가 아침에는 춥고 점심 때는 덥고. 새벽에는 굉장히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 일교차가 그쵸. 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으시려면 꼭 옷을 하나씩 챙겨 다니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댓글 타임 먼저 가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루스21님의 댓글입니다. 회색 무성애자 편 다시 듣고 있는데 다른 분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지만 도린코님 목소리가 특히 너무 좋아요. 원래 하시던 일들도 바쁘신 와중에 이런 팟캐스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와, 그쵸.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처음에 도린코님 녹음된 목소리 듣고 저 완전 우아했거든요. 약간 제 원어민 목소리? 맞습니다. 그- 도인코님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드렸을 때 네. 도인코님의 답변이 그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쵸. 예, 이걸 통해서 고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신 걸 들으면서 오. 정말 도움이 되는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루스21님의 댓글로 인해서 도린코님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셨네요. 그렇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나롱92님의 댓글입니다. 갸악 시즌2! 이번 화 너무 재밌어요. 공감 가는 말씀들도 정말 많았고요. 나는 어떤가, 어땠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퀴어 퍼레이드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화도 기대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 네, 이번 댓글 보고 제가 너무 기뻤던 게 좀 1화를 제작한 의도가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렇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 댓글 읽을 때 글씨만 봐도 좀 와글와글한 느낌. 네, 약간 활력찬 느낌이죠. 느낌표를 딱딱 찍어주셔서. 캬 이렇게. 네, 맞아요. 현실에서 읽는 법한 그런 느낌이 댓글 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까지 기분 좋아졌어요. 다음은 이누이누이누님의 댓글입니다. 방송 잘 들었어요. 무방한 이야기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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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닉네임 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누이누이누님. 이누이누이누. 네. 다시 루스21님의 댓글입니다. 우왕, 이번 화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무방한 이야기 덕분에 트위터에도 가입하고 오매불만 기다렸답니다. 1기에서 중간중간에 얘기하시는 무대분들 경험들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아서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들으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저에 비추어 보면서 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빨리 다음 화가 나오면 좋겠어요. 한 달을 어떻게 또 기다리죠? 다음 화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지방 사는 시민으로서 약간 씁쓸한 것도 있었어요. 시골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또 평생 서울에 산 사람이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해는 가요. 그래도 고즈넉해서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번 화 들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게 성적 고향감인가 하는 의문도 가져가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내년 키퍼 꼭 가고 싶어요. 내년에도 부스하시면 꼭 갈게요. 건강하시고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아, 늘 꾸준히 듣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루스21님. 늘 장문의 댓글. 네.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로 시골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근데 저도 되게 시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 많더라고요. 그냥 저는 막연히 내가 시골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 편견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시골도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제각각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만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도권 저희 기준으로만. 저희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편협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쵸. 약간 우리 주변의 퀴어로 퀴어들은 도시를 별로 안 도시만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 사는 퀴어들이니까 당연히 도시를 더 익숙해 하겠죠. 우리가 도시 사니까 도시 네. 가는 사람들밖에 못 만나봤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좀 더 좋은 무방한 이야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와. 그리고 또 이제 시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곁들여서 꺼내는데 이번에 부산 퀴어 문화축제가 9월 23일에 열리죠. 사실 시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지방에서 좀 더 행사가 많아진다는 게 너무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서울, 대구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고 싶어도 너무 멀리 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덜 한 2시간, 3시간 이동으로 가까운 지방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하죠? 제주도에서도 10월 말에 열릴 예정인데 근데 제주도는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 아직 약간 그 지역에 중에? 사시는 예. 마을 분들의 반대가 좀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아직 타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가고 싶어요. 맞아요. 네, 가고 싶습니다. 저희 혹시 가능하면 모여서 가도록 합시다. 같이 비행기 메이트? 네, 그거? 좋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무스무스님의 댓글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즌2 1화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걸으면서 들으면 저도 모르게 씩 웃음이 나와서 참느라 혼났네요. 히읗히읗. 2화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무방한 이야기 화이팅! 아, 이 댓글 저 너무 좋았던 게 네, 우리끼리는 막 얘기하면서 늘 웃잖아요. 되게 네. 웃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막 감동받으시고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웃어주시고 웃겼다고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웃음이 나왔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재밌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2달 만에 이번 방송이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오래 기다려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미양가님의 댓글입니다. 넘넘 재밌고 좋아요. 시즌3, 시즌4도 나오고 계속 나오길.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응원의 원료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즌3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0000님의 댓글입니다.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을까요? 네, 0 숫자 0, 0 숫자 0 이렇게 닉네임을 적어주셨죠? 한글과 숫자가 번갈아 나오시는데 네. 어쨌든 무방한 이야기 1화 무성애 속의 무성애자 1,000원을 후원. 와, 저희가 우와.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 기능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맞아요. 역사적인 첫 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저희 네. 메인 화면도 약간의 달라진 변화점이 생겼는데요. 예? 예전에 네. 없던 후원함도 첫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고 아, 저는 예. 업데이트가 된 건 줄 알았어요. 예, 네. 이 후원 덕분에 들어왔는데요. 네. 저희가 어여어여 5만 원을 채워가지고 5만 원이요? 예, 5만 원부터 출금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너무 우와. 세속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예, 1,000원, 1,000원, 1,000원 모아가지고 네. 이 후원금을 저희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바꿔서 무성의 가시화를 위해 써야죠. 그럼요. 네, 당연히. 그럼 그때까지 절대 방송을 종료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갑시다. 목표는 5만 원. 이게 뭐야? 네, 저희 여기까지 달아주신 댓글들 읽어봤고요. 이번 2화는 무성애자와 가족 혹은 동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보통 가족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혈연 관계나 법적인 관계?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 주민등록상 가족을 이야기하죠. 근데 또 주민등록상 가족은 너무 제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한 유대감을 가지거나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반면에 별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트라우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가족에 국한되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동거인이라든지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은 끊어내기 어려운 오랫동안 함께할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각각 가족이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혹은 가족을 대신하는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쪼복초님은 어떠세요? 제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네, 약간 혈연상의 가족 그리고 법적인 가족
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가족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족이고 네. 그리고 되게 제 마음에 들고요. 예. 마음에 드는 거는 은근 흔치 않죠. 예, 되게 좋아요. 잘 네. 맞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들인데 평생 이제 같이 살아온 친구들인 거예요. 우연히 같은 집에 태어나서 네.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그럭저럭 뭐 싸우기도 하지만 성격 맞고 좀 다른 친구들처럼 되게 자주 만나거나 하진 않지만 느슨하지만 같이 사니까 어떤 지속성이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뚜벅추님에게는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다 그래서 특별하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되게 네. 되게 친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뭐 다른 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감정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친하냐 안 친하냐에 충만했다고 네, 해주셨었죠. 네 그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네. 이 친밀도 상에서 제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인 거죠. 예, 제가 같이 사는 분들은 이제 네. 저 빼고 4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하게 생각하는 건 3분이고 그 안에서도 친한 친구, 별로 안 친한 친구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친한 친구랑 안 친구. 안 친구. 안 친구. 예. 정말 안 친하군요. 왜냐면 어떻게 있냐면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네. 동생이 있고 한 분이 할아버지신데 네. 이제 할아버지의 경우엔 제가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고 별로 친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딱히 서로 뭘 주고받은 적도 없고 약간 남남인 예, 그런 약간 느낌인가요? 그냥 네. 아버지의 부친 너무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예, 그런 분이어서 그분 이제 가깝지 않으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저에게 가족은 같이 사는데 가까우면서 이 평생 같이 해온 그 사람들. 그럼 궁금한 게 그 보통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손윗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압박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네네. 좀 더 주도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혹시 뚜벅초님은 그런 거는 거의 없이 그냥 수평적인 친구 관계에 가까우신가요? 네, 지금은 거의 그렇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네. 부러운데요? 지금 그냥 친구? 네. 아니 원래부터 부모님이 되게 권위적이지 않은 편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운동권이라서 그런지 근데 네. 운동권도 안 그런 사람 많긴 하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운동권이신데 되게 네. 사상이 진보적인 만큼 생활도 진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애한테 권위를 내세워서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 대한다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막 뭐 안 사주면 눕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긴 조금 어려웠겠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인성을 갖춘 다음에는 이제 정말 저의 선택에 모든 걸 거의 맡기는 거죠. 네, 그런 관계입니다. 혹시나 제가 부모가 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지만 혹시나 부모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네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제 부모님처럼 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케이스이신 걸로. 제가 운이 좋습니다. 네, 화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독립을 한 상태이고 그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 법적으로는 혼자인 가족인 거죠. 네. 그러면 전입 신고를 하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전입 신고를 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상태이고요. 네. 저는 사회적 시선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족 속에서 자라왔어요. 사회적 시선으로 좋은 가족이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금전적인 환경이 갖추어진 가정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약간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 그 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다 구입을 해주셨고 그거 소위 금수저 아닌가요? 금수저까지는 말하기가 어려운데 은수저까지는 되는 가정이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는 가정 형편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그런 유대관계 그런 거는 많이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지금은 그런 가족보다는 혼자 있는 게 좀 더 저한테는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독립을 한 상태이고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지 않나요? 그쵸. 아예 독립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네. 정말 힘든 상태이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그 모든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네. 저의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금전은 행복의 필요 요소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집이 가난했었는데 저의 모든 행복한 가정에서의 기억은 전부 다 그 어릴 때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다 생겼거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정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전부 다 어릴 때 가난했던 그 시절의 좋은 기억들로 버텼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금전적이라는 게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남들이 보기에 충분한 환경이라고 해도 내가 정서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일 때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화소님은 뭐 룸메이트라든지 같이 사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대학을 지방에서 다녔었는데 네. 그 다니던 시절에는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혼자 사시는군요. 네. 혹시 다른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저희 네.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아침을 나고 하는 방을 같이 쓸 필요가 예.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은 없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화소님에게는 꼭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저한테는 심리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고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좀 가족이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게 어릴 때는 정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TV에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 막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되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유일한 열등감이 거기에 몰빵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스스로 많이 나아지고 가족들도 좀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가는 먼 친구인 상태에서 유대감을 0에서부터 새롭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상 저는 이제 거의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으니 성장하던 시기에서는 가족이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검도장 관장님, 사범님들이 그 역할을 대체해 주셔서 오히려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대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도 되게 운이 좋았네요. 정말 운이 좋았죠. 안 그랬으면 저는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서 자랐을 것 같아요. 반항심이 충족돼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했던 게 저는 주민등록상 가족들이 은근 저랑 비슷한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는 성지향성은 모르겠는데 독신주의자예요. 오, 그리고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일 것 같아요. 비슷한 성향이라는 게 무성애자일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무로맨틱 무성애자의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은?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색드립 같은 거나 좀 성적인 매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되게 너네는 너네 일, 나는 나의 일 이런 남의 일 느낌이고 제가 어떻게 엄마 방에서 딴 걸 찾다가 아버지가 옛날에 보내신 편지를 본 적이 있는데 제 전 애인들이 저한테 가졌던 것과 비슷한 스킨십에 대한 죄책감들이 죄책감이요? 네, 편지에 너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엄마랑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구나 연애에서 스킨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느끼고 혹시 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뚜벅초님과 화소님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제 경우에는 이제 네. 제가 처음에 무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어머니가 나도 약간 성욕이 좀 적은 편이긴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자기는 성적 끌림이 뭔지 알고 가끔 느끼고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뭐 누가 섹시하고 뭐 네. 그럴 때 뭐 가슴이 조이고 어쩌고 막 그런 감정들 자기는 느끼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무성애자는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약간 네. 본인이 바이 성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이거는 또 무성애와는 다른 측면이지만
어쨌든 친퀴어적이긴 하거든요 원래. 근데 네.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퀴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난 양성애자야, 나는 성소수자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네. 아마도 나는 바이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난 여성에게 끌림을 느낀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와, 하세요. 예. 저 되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어머니 세대에서 그런 것을 되게 열려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컬처 쇼크를 받고 주민등록상 가족과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 네, 특히 부모님과 왜 형제는 그나마 대등한 관계에 가까울 수 있어도 부모님은 세대도 다르고 위계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힘들게 마련이잖아요. 예. 네,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오히려 동생이랑은 별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를 서로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딱히 깊은 얘기를 안 하고요. 약간 네. 배달 음식 메이트 같은 관계인데 아, 치킨 같이 먹고 피자 같이 먹고 예. 그런 거죠? 이제 둘이 있어야, 어쨌든 둘 이상 있어야 치킨이나 피자를 시켰을 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인데 꼭 필요한 관계죠. 오히려 네. 부모님이랑은 되게, 특히 엄마랑은 깊은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아빠랑은 그냥 성적인 얘기를 꺼리진 않는 정도? 예. 아빠랑 성적인 얘기를 꺼리지 않는다는 걸로도 이미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진보적인 가정인데요. 굉장히 부럽네요. 네, 이거 되게 퀴어에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최고의 환경이지 않을까. 정말 좋아요. 네, 와 정말 퀴어 금수저. 겸손 부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아, 금수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화소님은 어떠셨어요? 좀 그 주변에 룸메이트가 있을 때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좀 비슷한 성향이거나 혹은 이해해줄 만한 사람들인가요? 제가 나고 자란 가정은 네.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얘기들은 쉽게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쉽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네. 불편함 없이 지내셨던 부모님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약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어감돼 있으면 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성억압주의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로 무성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네. 건지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최근에서야 무성애란 말이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옛날에는 성억압주의가 되게 심하다가 요즘에서야 좀 개방되고 있으니까 약간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 여러분 같습니다. 성억압주의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성억압주의 타파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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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사셨던 분들은 어땠나요? 룸메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부 다 유성애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싫어한다라고 느꼈는지 제 앞에서는 네. 잘 얘기를 안 꺼냈지만 성적인 이야기를 말씀이시죠? 성적인 네. 얘기를 잘 안 꺼냈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저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되게 같이 살면서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왜냐면 좀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이걸 물어보기 전에 커밍아웃을 하셨는지를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혹시 커밍아웃을 하셨었나요? 같이 사는 분들에게? 제가 자취를 2번을 해봤었는데 네. 처음에 살 때의 룸메이트하고는 그냥 집만 같이 쓰는 상대였기 때문에 네. 커밍아웃 할 거 그런 건 없었고 2번째 살 때는 3명이서 같이 한 방을 썼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커밍아웃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불편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었나요? 네, 솔직히 현실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큰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는 그래 이랬었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무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것보다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었는데요. 맞다. 예전에는 그때는 동성애자로 네네. 생각을 하셨었죠. 그때 같이 살던 분 중에 한 분이 네. 군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에도 조금 거부감을 느끼기는 하셨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좀 궁금한 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약간 네. 합당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을 가는 너가 조금 안쓰럽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를 혐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네. 얘의 좀 다른 점을 그래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그 트러블이 있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예, 네, 되게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길이라고 느껴지는 게 약간 퀴어가 돼본 적 없는 사람의 시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존중을 해주려고 했다는 것도 네, 좋게 느껴지고, 네. 무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잘 살아남았습니다. 네, 왜냐면 같이 사는 사람한테 커밍아웃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주민등록상 가족은 크게 제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뭐 약간 다 독립된 의미라. 근데 만약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커밍아웃을 하라고 했으면 전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렇죠? 그분은 친퀴어적이신데 네. 그 다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존중해주는 분이신데 저희 세 사람의 가족 형태가 그다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뭐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가족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 우리나라 가정에서 많이 보이는 부모님과 자식의 형태가 부모님이 좀 더 자식한테 어려운 존재이고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고 네. 좀 오더를 내리는 존재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교수님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저는 교수님을 그런 부모님 대하듯이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상이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약간 롤모델이라서 어려운 분인 거죠. 그래서 말하면 받아들여 주실 것 같은데 혹시나 1%라도 못 받아들이실 때는 그 1%가 너무 무서운 거죠. 어려울 뿐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소중한 네, 분이군요. 그렇죠. 절대 그냥 배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뚜벅초님은 그럼 가족들한테 아까 동생도 안다고 하셨고 어머님도 네네. 안다고 하셨고 그러면 아버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어머니한테는 알게 되고 얼마 안 돼서 커밍아웃을 했었고요. 네. 동생 같은 경우엔 이제 정식으로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네. 무성애 관련 행사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아, 섹쇼라고 있었거든요.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섹쇼라고 해서 강남역 10번 출구가 주관하고 여행자랑 무대랑 공동 주최해가지고 네. 이제 토크쇼였죠. 토크쇼였죠. 레즈비언, 젠더 퀴어, 그리고 이제 무성애자 이렇게 셋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 무성애자로 무성애자. 그 무성애자가 저였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연주하고 노래할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한테 혹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데서 연주나 노래를 해줄 사람이 있냐 했더니 내가 갈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서 해줬거든요. 친구가 기타 치고 동생이 노래하고. 네. 근데 이제 노래하고 나서 좀 제가 한동안 말할 동안 좀 보고 있었으니까 아마 제가 무성애자인 건 알겠죠? 아, 그쵸. 처음에 네. 소개할 때부터 무성애자라고 소개하고 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그 이후에 딱히 별다른 말 없는 그런 상태고요. 아, 그게 작년 연말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 이야기가 없었네요. 질문조차 없었고 그 이후에 뭐 태도가 변한 것도 없었고 뭐 저희 관계는 일말의 변화 없이 그냥 배달음식 메이트 그대로. 근데 그게 같이 사는 사람에겐 되게 좋은 반응 같아요. 그쵸, 편하니까. 네, 저는 딱 더도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되면 되게 안심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색안경을 쓰지 않고 바라봐주는 정도? 네.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엔 저는 아빠한테 커밍아웃을 제일 늦게 한 게 좀 네. 두려웠어요. 그게 왜요? 제가 상처받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빠가 상처받을 게 두려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네. 진보적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손주 보고 싶어하고 아. 아니 왜냐면 애를 좋아하거든요. 어린이를 좋아해.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인데 네. 근데 자식이 재생산을 할 수 없다는 그걸 아. 아니 물론 무성애자라고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심지어 저는- 독신주의죠. 네, 무성애자이면서 독신주의자이면서 애를 가지고 싶지도 않고 재생산의 욕구도 없는 사람이니까 좀 그리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무성애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재생산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약간 말하기가 꺼려져서 좀 오랫동안 끌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아버지가 아는 동성애자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아버지 운동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 운동을 좀 오래 하시다가 이제
주류 운동권에서도 좀 아는 막 그런 분과 만나게 아는 돼. 사이인 건가 봐요. 그래서 그분 집 댁에 갔었는데 뭐 네. 파트너와 함께 사시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산대요. 오, 되게 좋다. 특이한 네. 가정 형태.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사람 되게 괜찮고 뭐 그 가정도 괜찮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동성애자인데 되게 편견 같은 거 안 생겼나 보네 뭐 그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정말 덤덤하게 네. 뭐 게이들도 뭐 쓰레기 같은 새끼들 있고 뭐 착한 네.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와. 얘기를 하는 걸 딱 듣고 인간으로 보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세상 와. 모든 사람이 그 정도까지만 소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진짜 왜 게이 한두 명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이 네. 한두 명 아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게이는 착하니까 게이는 착해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웹서핑 하다가 제일 답답할 때가 내가 아는 장애인이 어떤데 이런데 세상에 장애인이 몇 명인데 자기가 아는 장애인으로 판단을 할 때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네. 집단으로 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게 소수자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시선인 혐오의 것 같습니다. 시작이죠. 네, 그거야말로. 근데 어쨌든 이제 개개인으로 보고 특정인은 착하고 누군가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게이를 인간으로 보는구나 이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밝혀도 의외로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커밍아웃을 결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네. 아빠한테 이제 살짝 운을 띄웠어요. 네. 아빠 내가 성소수자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러니까 네. 그냥 그때 아빠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아. 약간 뭐 어떻게 뭘 어때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 무성애자야 이러니까 그래 이러고 끝났거든요. 초님 대박 금수저. 네, 그러고 네. 끝나서 별 그 이후에 달라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동생에게 다 와. 어느 정도 동생에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다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좋은 커밍아웃의 예시 같아요. 와. 아니 저는 약간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손을 봤으면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빠한테 커밍아웃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무대 텀블벅 주소만 삑하고 올려놓으니까 퀴퍼 전에 했던 네. 텀블벅이요? 아빠가 그것만 보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할 타이밍도 아니고 그러기도 좀 귀찮아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하실 때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무성애자가 아니길 바라며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그때 아빠 생일날 장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었거든요. 네. 되게 그때 사이가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넘어갈 듯한 굉장히 아. 애매한 회복기라서 그래서 저는 좀 좋은 반응이 나왔다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이제 씁쓸했죠. 무성애자가 아니길 바란다니. 조건부 사랑이네요. 내가 사랑은 하지만 너가 이거는 해줬을 네. 때 사랑해 줄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게 서운했는데 또 약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너는 무성애자이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가족이면 좀 걱정이 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향성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제가 퀴어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제 주변 사람이 갑자기 퀴어로 살아간다고 하면 되게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시선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겪어봐서 아니까. 네, 나는 폭격에 노출돼도 나라서 별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약간 저랑 비슷한 그런 아빠의 생각이 그런 말이 나오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무성애자니까 결혼 안 할 거지? 이러는데 거지.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결혼을 안 할 거긴 한데 무성애자라서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나 원래 독신주의였어 이러고 넘겼는데 네, 언젠가는 커밍아웃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가족이 성소수자면 걱정될 것 같다는 그 네. 말이 사실 와닿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네. 그 최근에 김승섭 교수님이란 분이 네.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를 최근에 하셨어요. 네. 좋으신 분. 예, 보건학자신데 그 전에는 아마 성소수자 건강 연구 이렇게 해서 LGBT까지 했던 걸로 알고 이번에 트랜스 중심으로 했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성소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신 거예요.
이제 수도 없이 하신 강연일 텐데 네. 근데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의 부모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처음에 네. 글을 올리셨어요. 페북에. 제가 이제 그러시면 페북을 하네요. 염탐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강연을 하고 나서 후기가 이렇게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의 있게 듣고 이렇게 많이 운 강연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니 그분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쵸. 아무 잘못도 없이 사회가 잘못됐다 이유만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네. 그걸 이유로 이제 남들에게 폭력을 당할 확률이 뭐 몇 배가 되고 네. 자살률이 몇 배가 되고 남들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예. 더군다나 그게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분들이잖아요. 성소수자 그쵸. 부모님 분들은 그러니까 잘못할 더 수도 없고 고칠 수도 네. 없고 고쳐야 할 이유도 없죠. 그걸 아는 분들이 네. 그런 이유들을 들으니까 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당사자 입장인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한번 나갔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 정말요? 예, 거기 나갔을 때는 네. 그런 게 통계치로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얼만큼의 피해가 있었고 하는데 네. 그 통계치가 아니라 정말 살면서 그들이 겪는 차별 그리고 네. 혐오를 직접 부모님 입장으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다른 부모님들도 너무 공감돼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주위 사람들도 네. 키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걸 함께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힘듦을 느끼는구나라는 네. 걸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사실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가족들이 퀴어를 퀴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워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세상의 질타를 모두 다 받는 그런 게 된다. 그 사람들한테 된다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된다고 한다면 아니 왜 그렇게 사서 힘든 일을 해 하면서 혹시나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도 부정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는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이야. 이런 말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심지어 개선하기 위한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사랑도 크고 마음도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선에서 끝나는데 그분들은 그쵸. 그 얘기를 한 이후에도 이 가시화를 위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네.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둔 분들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그래서 정말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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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커밍아웃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저희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넘어서 좀 어떤 게 좋은 커밍아웃 방법인가 가까운 사람, 가족 혹은 동거인에게 어떤 게 좋은 커밍아웃 방법일까요? 이게 그냥 친구랑은 다른 게 그냥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면 네가 날 못 받아들이면 나도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가까울수록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저 감정적인 부분뿐이 아니고 네, 실제로 경제적으로라든지 그렇죠.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죠. 주거라든지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커밍아웃 방법이라고 하면 당장 간을 보고 네.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 커밍아웃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간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딱 봐도 보이지 않아요? 이 그런가요? 사람 허비한지? 아니 진짜 네. 막 이제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관련된 게 나오면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이렇게 슬쩍슬쩍 찔러봤을 때 이제 아니 무슨 동성애는 무슨 천벌받은 수련이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 사람이면 정도까지는 네. 알겠네요. 너무 티나서.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아니면 조금씩 자료 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툭툭 던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예, 어쨌든 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성공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할 커밍아웃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왜냐하면 네. 법적 보호자가 없으면 그쵸. 법적 보호자가 만약에 커밍아웃으로 인해 없어지거나 네. 연을 끊게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뭔가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이 많이 경제권을 잡고 협박을 하면 정말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의 그 취업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성인이라도 당장 주거와 네. 식생활이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청소년인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요. 청소년이면 네. 진짜 부모님이 100% 받아줄 것 같아. 이런 경우 아니면 커밍아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해서 썩 좋은 반응을 받아본 사례를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도 바이나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을 때 좋은 네.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소문으로는 들어봤는데 네. 근데 소문으로. 아니 뭐 띵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아. 그런 내 부모님은 괜찮았다 이런 얘기 해주신 네.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성애자로 커밍아웃 부모님에게 커밍아웃 했다가 청소년 무성애자인데 네. 좋은 반응 받았다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좋은 반응 수준이 아니라 네. 그냥 괜찮은 수준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양호한 반응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가 그나마 양호한 반응이었던 걸로. 근데 양호한 반응부터 심한 반응까지 다 똑같아요. 네가 어려서 그래를 베이스로 깔고 어려서 그래? 그냥 나중에 나아지겠지 이러면 그 정도면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건데요. 네. 어려서 그래? 너 왜 그런 모임을 나가니? 예를 들어 뭐 무성애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어려서 그래? 왜 그런 모임을 나가니? 어릴 때 그런 거에 접촉하면 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접촉하면 더 나빠질 수 있어? 상담을 받아보자. 심지어 핸드폰이 끊기는 경우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흔하죠. 예. 핸드폰 핸드폰 뺏기고. 끊기고 통금 생기고 네, 예. 용돈 끊기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일. 약간 무성애에 대해서 좀 미성숙하게 인식하는 것과 청소년을 그 청소년 혐오라고 하죠. 그런 것과 합쳐져서 더더욱 청소년의 커밍아웃이 힘든 것 같아요. 예, 당장 세상에 의외로 전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상담사가 네. 많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걸 아. 상담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네. 종교계 특정 종교계 중에 많죠. 그런 분들에게 예, 보내지는 경우도 저는 봤고 예. 그래서 네. 저는 청소년 무성애자 분들은 정말 네. 커밍아웃 부모님에게나 형제에게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에게 아우팅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주변인이나 네. 어쨌든 커밍아웃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분들에게 예. 적어도 가족에게 아우팅은 안 당할 분에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정말 네. 개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데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긴 하지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청소년 무성애자분들은 조금만 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살아야죠. 네, 정말 씁쓸하네요.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성소수자다 아니면 무성애자다 이렇게 던져주면 일단 겁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 커밍아웃을 많이 했는데 나 무성애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어 이러면 일단 놀래요. 무성애가 뭐야? 성소수자야. 성소수자? 이러면서 성소수자? 네. 성소수자? 성소수자 처음 보는 사람들 반응. 그래서 굉장히 낯설게 느끼고 거기에 엄청난 임팩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약간 방법을 바꿔서 나는 좀 만나도 연애를 해도 그런 성적인 것에는 별 감흥이 없더라. 굳이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좀 겁은 덜 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성소수자다라는 거를 가족한테 먼저 던지는 거는 약간 망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뭐 네. 다른 사람 뭐 먼 사람을 막론하고 개인 이제 무성애자라는 걸 깔지 않고 개인의 네. 성향에 대해 먼저 던지면 그건 정말 필터 없이 혐오를 받는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 무성애자야 하고 네가 찾아보려면 찾아보든지 말려면 말든지 하고 좀 프리하게 던져놓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족한테는 서서히 납득시키는 것밖에 사실 큰 답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은 나보다 오래 산 가족들이 많으니까 무성애가 없는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당장 무성애자라는 게 있어라고 말한다 한들 그걸 받아들일 확률은 굉장히 적은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커밍아웃이 일종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이요? 내가 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선물을 준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친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 네. 선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네. 선택의 문제인데 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친한 사람들은 내가 네. 이 선물을 이 사람이 약간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너무나 주고 싶은 선물이잖아요. 아, 꼭 이 그럼 사람이 네.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선물인데 네. 이 사람이 이 선물을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네. 알려면 네. 이 선물을 주는 그 행위도 중요한데 네. 어떻게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소님은 주로 어떻게 주세요? 선물을 줄 때 네. 포장을 굉장히 여러 겹을 합니다. 과대포장인가요? 예. 아, 내용물이 뭔지 모르게. 네, 내용물이 네. 뭔지 확인을 못하게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하나하나씩 까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뭘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네. 직접 찾아보게 되고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 상상이 안 가요. 예시는 만약 부모님이 네. 주말에 무엇을 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슨 친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런가요? 만나는 친구가 누구있지? 그래서 네. 아 그냥 주말에 모임을 나가는데 그 네. 모임 사람들이다. 네. 모임인데 그거는 인권 관련하는 모임이고 네. 모임에서 인권까지 예. 들어왔습니다. 인권까지 들어가고 네. 여기까지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네. 여기에서 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네. 인권 관련 운동을 하는데 뭐 여성 인권도 생각을 하고 뭐 장애인 네. 인권도 생각을 하고 네. 어린이 인권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가 네. 심각하니까 성소수자 관련된 인권 운동도 한다. 네. 그러면- 소수자 끼워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끼워서 끼워 팔기로. 나와. 예.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소수자 하면 동성애자만 생각하는데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젠더 네. 퀴어도 있고 그리고 부성애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퀴어들이 존재를 한다. 드디어 무성애자가 네. 등장했습니다. 까지 넘어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나는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러면 거기에서 뭐 방송을 하는데 그 네. 방송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방송은 무성애자 관련 방송이다. 까지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 가족이 네.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얘가? 네. 라는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아 거기는 굳이 무성애자뿐만이 아니라 무성애자에 관심 갖고 있는 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과 다른 네.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 여기서 뭐, 페이크감은 들어가는군요. 들어가고 싶다면 부모님도 가족도 들어올 수 있다. 네. 라는 식의까지 그 다리를 넓혀놓고선 이제 네. 가족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여기에서도 오케이가 된다. 네. 그러면 사실 나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서 네. 내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진짜 점진적이네요. 예, 그래서 내가 네. 캐스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고민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찰을 했다까지 네. 들어가는 거죠. 약간 화소님 방법을 쓰면 실패할 커밍아웃 확실히 미리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네. 너가 열쇠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상자는 더 이상 열어보지 못하지롱 하는 커밍아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는 커밍아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커밍아웃 하신 적 있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의 그런 사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저한테 호감은 있지만 무언가 대화를 하듯 딱히 명분을 찾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어서. 예, 할 말 네. 없어서 그냥 주말에 뭐해 하고 툭툭 던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주말을 진짜 나하고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 저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 많은 단계 중에서 한 2단계, 3단계만 넘어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예. 막 이런 뭐 아동인권, 페미니즘, 뭐 성소수자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응 알겠어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얘가 운동하는 친구구나 네. 정도까지 말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더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이런 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네. 나도 알고 싶다는 친구들이니까 네. 여기까지만 넘어가도 우선 반은 걸러내고 네. 그 속에서도 저를 진짜 이해해 줄 수 있는 아까 초님이 말씀해 주신 정말 내가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 친구한테는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커밍아웃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치밀한 방법입니다. 저도 나중에 써보겠습니다. 네, 저 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만
초반에 정찰을 했을 때는 네. 굉장히 깊어서 들떴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주위에 나 무성애자야 혹은 나 네. 동성애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맞아요. 정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너무 네. 기뻐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싶지 그냥 않나요? 막 말하고 싶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같은 가까운 사람한테 커밍아웃 하기보다는 주변에 좀 먼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대여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느껴본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커밍아웃한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하지 네. 말라고 하면 너무 이게 벅차가지고 네. 누구에게라도 커밍아웃을 해야 될 것만 같거든요. 약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맞습니다. 느낌. 그러니까 화수님 말씀은 정체화 후 커밍아웃을 꼭 하고 싶을 때 가족을 첫 타겟으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을 첫 타겟으로 삼지 말고 좀 먼 사람부터 좀 예행 리스크가 연습을 적은 하고. 사람을. 맞습니다. 네.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꿀정보 감사합니다. 꿀정. 네. 근데 화소님이 맨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점진적인 방법은 만약에 커뮤니티에 활동하고 있거나 좀 운동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데 또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또 쓰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무성애자를 활동을 하는 무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가입권이 하시는 건가요? 꼭 굳이 네. 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우리 커뮤니티만 하면 네이버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카페고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가입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무성애 이- 카페 에이스그래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이 사람들. 운동 얘기를 살짝 바꿔서 그냥 네이버 카페 한다 그냥 커뮤니티다 작은 네. 커뮤니티에서 글 쓰고 있다 거기 친구들이다로 바꾸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 전략적인 커밍아웃을 위해서 활동을 합시다. 파이팅. 이 사람들 전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네, 오늘은 홍보 방송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커밍아웃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왔는데 또 이미 커밍아웃을 해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이미 커밍아웃을 해버리고 좋지 않은 반응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아이고야.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 좀 대처하거나 상처를 덜 받거나 조금이라도 개선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렵네요. 네, 이미 엎질러져 버린 커밍아웃. 우선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청소년 네. 퀴어들뿐만 아니라 성인인 퀴어들도 네, 커밍아웃 했을 때 우선 내 삶이 굉장히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위협받는 삶에서 날 지킬 수 있으려면 네, 내가 살고 있는 주거가 안전해야 되고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네,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찾아졌다면 네, 우선은 그 나를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일정 시간을 기다리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대화를 시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떨어져 나와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우리 독립 말씀이신 거예요? 독립도 맞지만 어쨌든 그 사람과의 그 사람에게도 생각할 네.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네. 어렸을 때 몇 번 봤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맨 네. 마지막에 보면 판사님이 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땅땅땅 치잖아요. 그 4주가 법적인 절차 때문에 4주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일정한 시간 동안 네, 둘에 있었던 그런 오해 같은 것도 한번 대화로 풀어보고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짜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시 보자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죽일 듯이 싫었던 사람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냉정을 찾은 다음에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네, 그때는 좀 더 다른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그 자리를 떠가지고 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목표가 해결됐을 때 천천히 그 사람과 대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네. 시간과 그 노력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약간 부재가 가져오는 그 생각하는 시간이란 게 은근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씩 제 친구들이 물론 20살 넘고 독립이 가능해질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집에서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서 친구가 나와서 고시원에 몇 달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시원 생활이 썩 그렇게
깔끔한 곳이 아니었고 그냥 몇 달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꽤 많이 해결이 된 거예요. 나와 있었던 걸로. 네, 나와 있어서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가기 전에 했던 그 말들을 이제 나간 동안에 좀 곱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물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어느 정도 원점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네, 사람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약간 가장 큰 문제는 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아예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는 게 그리워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근데 다만 네, 이제 청소년분들은 이 방법을 택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과 예, 가끔 가족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네가 감히 가출을 해? 이렇게. 네, 그래서 다들 자신의 주변 사람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테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들 많이 나왔는데 네, 생각해봤는데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네. 백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백도요? 백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장에서 나왔잖아요. 네. 벽장에서 나왔더니 너 그럴 수는 없어. 너 당장 뭐 상담을 받아라거나 전환 치료를 받자 이렇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네. 뭐 연락이 끊기거나 통금이 생기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생존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쵸. 다시 네. 벽장으로 돌아가서 나 네. 사실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나 아닌 것 같아요라고 네, 잠깐 정말- 속이기라도 해야죠. 예, 정말 마음 네. 아픈 일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네. 생존을 위해서라면 네.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연기는, 없이 네.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밥은 먹어야지. 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싸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싸워도 될 만큼의 네. 관계면 리스크가 좀 적으면 전 친구들이랑은 많이 싸웠거든요. 친구들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얘들이랑 싸우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리스크가 되지 않으니까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네. 안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네. 대등한 관계면 안 싸우는 것보단 싸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크게 뻥 터져버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왜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말싸움에서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버스 타고 오면 생각해보면 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 저만 그런 건가요? 그래서 약간 상대방한테 받아들일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꼭 싸우는 게 언선응을 높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잘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 유성의 규범적인 말을 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랑은 다르네? 약간 예. 이런 밑밥을 깐다든지 혹은 좀 혐오 발언들 흔한 발언도 있잖아요. 안 해봐서 그래? 뭐 어떻게 막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좀 대처할 수 있는 말들? 그런 걸 미리 좀 외워두는 네. 것도 일문일답을 이렇게 준비해서 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뭔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특히 그런 실제 대화에서는 왜 말 생각 안 나다가 끝나고 갑자기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라든가 답답할까요? 아니면 막 약간 싸우게 되면은 흥분해서 눈물부터 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제일 계시더라고요.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는데 진짜 너무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고 여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본을 외우듯이 네. 흔한 혐오 반응, 흔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반응들, 예상되는 반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안 해봐서 그래 이러면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니야 이렇게 딱 일문일답을 준비해 놓는 그리고 것도 안 해봐서 그랬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너네는 그러면 동성애를 안 해봐서 이성애자이냐 맞아요. 이런 것도 있죠. 흔하고 좋은 대답들 많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너무 한 번 졌다고 힘 빠지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굉장히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우울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족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어떤 동거 형태 아니면 뭐 혼자 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화소님은 어떠세요? 저는
독립을 한 다음에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에는 완전히 비혼주의자였었는데 네. 지금은 가능하다면 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크게 네. 든 것 같아요. 저랑 완전 반대시네요. 아, 그런가요? 저 혼자 살고 나서 나는 원래 음. 혼자 살아야 됐었구나.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한 삶이다. 너무 행복한 적성 거예요. 찾았어. 네. 저는 우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되게 누구랑도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녹음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더 깊숙한 대화? 예, 약간 네. 저는 아무래도 그런 성격에서는 모노아모리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독점적인 사람과 관계를 원하시는 예, 거죠? 좀 더 친밀한 관계, 네. 그러니까 좀 더 서로에 대해 아는 관계를 네. 원하는 게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좀 더 다른 친구보다는 가까운 네. 친구가 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사람을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사람과 같아요. 함께 있는 삶을 꿈꾸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아니라 딱히 결혼을 해야 되는 가족 그런 거는 크게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박초님은 어떠신가요? 가족 앞으로 만들고 싶은 네. 가족인 거죠.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지금의 가족이 필요가 없다거나 네. 가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굳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럼 기존의 가족에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기존의 네. 가족도 그냥 저한테는 이제 평생 같이 해온 네. 친구 같은 거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친구들이랑 친구라고 부르면서 살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가 굳이 필요한가 싶고 그쵸. 네. 저희가 왜 미래에 대한 얘기하면 늘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친구들과 실버타운을 네. 짓기로 했다. 우리는 벌써 계획이 있다. 네. 예. 그걸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보은님은 그럼 혼자 사는 게 적성에 맞다 그랬는데 그럼 네. 앞으로도 가족을 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게 제가 너무 몇 년 주기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당장 10년 후에 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일단 있는 관계들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대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한정된 편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의 친구들과 지금의 가족들과의 그 관계를 쌓아나가기도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 계획이 있으신 분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이 사람들 진짜 제 생산의 욕구가 전혀 없군요. 아니 어릴 때는 되게 뭔가 프린세스 메이커로 자식 키우는 걸 생각을 해서 막상 내가 잘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그 대리만족 있잖아요. 되게 내가 갖지 못했던 행복을 누군가 입양해서 내가 낳을 자신 없으니까 입양해서 모든 행복을 다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걸 얘가 가질 수 있게. 대리만족이네요. 네, 그쵸.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걸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저 같은 애가 또 있다라는 걸 상상만 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것 같아요. 아니 화소님 같은 애가 어떤 애죠?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애는 그런 친구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굉장히 이뻐라는 하겠지만 네. 제 스스로가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수많은 네. 그 빠른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그런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 줄 알 것 같아요. 똑같은 단점이라도 내가 이미 고친 단점이면 더 답답해 보이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의 단점은 어차피 겪어본 적 없는 단점이니까 네 거다 이런 느낌인데 내가 그랬다가 괜찮아진 거는 저는 좀 더 엄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제 경우에는. 저랑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있었던 단점은 좀 공감이 네. 되니까 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이러고 네. 받아들이는 편인데 진짜 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짜 개소리를 하면 아이씨. 저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소리는 그런가? 새로운데? 재밌는데 이런 느낌인데 저랑 비슷한 예전에 저랑 비슷한 단점을 가진 사람을 보면 좀 애증이랄까?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막 좀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이런 걸 이루려면 제도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지금은 사실 굉장히 실현하기가 어려운 게 친구랑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할 수는 있죠. 만약에 친구가 이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걸 떠나서 근데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사실혼이라는 관계로 묶어가지고 만약 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네. 아예 그냥 친구도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성일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한 성별이 다른 사람이 나 함께 살고 있으면은 그걸 사실혼이라고 부르며 법적으로 혼인 관계와 거의 동치가 됩니다. 그게 그냥 실제로 그들의 사이는 남매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럼요. 네네. 반면 이제 실제로 동성 파트너와 네. 함께 살면서 실제로 본인들은 혼인 관계라고 했거나 심지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죠? 저 방금 비속어 쓸 뻔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네. 얘기 할 때마다 비속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저희 좀 귀여운 단어로 대체하죠. 뿅뿅 어때요? 뿅뿅. 앞으로 네. 약간 비속어 많이 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건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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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뿅뿅한 제도네요. 예. 사실은 정말 어이없네요. 사실혼을 벗어나서 그냥 혼인 제도 자체가 뿅뿅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운동권에서 움직임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면서 예. 파트너 등록법 예. 맞죠?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트너 등록법은 아예 입법이 안 된 거 맞죠? 네, 그 진선미 의원이 네. 2차례에 걸쳐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한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파기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엔 이제 아직 발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과정에 진통이 좀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네. 이제 당장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어야 하니까 그게 제일 씁쓸하죠. 예. 아니 당장 네. 혼인 신고를 평생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네. 이제 지역구 선거를 나가면서 혼인 신고를 한 거부터가 이미 예. 정말요? 그 현실과의 타협인 거죠. 정말 씁쓸하네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파트너 등록법이라고 해놓으면 네.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소수자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맞아요. 파트너 등록법이고 그냥 차별금지법인데 그 단어들을 보면은 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만 보고 이거 동성인데? 이러고 네. 찾아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굳이. 항상 꼭 선정적인 문구로 이게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가 되냐 이러면서 우리는 동성애 국가가 됩니다 이러면서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애 국가가 네, 된다는 정말 신박한 논리. 굉장합니다. 뿅뿅.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이제 제가 저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료적인 혜택이나 네네. 네, 그런 게 안 된다고 들었고 의료뿐이 아니죠. 저는 이제 평생 네. 무성애자라는 걸 알기 전에도 독신주의자였기 때문에 네. 혼자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새로운 가족을 안 만들면 언젠간 가족이 없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옛날엔 네.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예, 방에서 근데 혼자 썩을까 봐. 가족 없으면 이제 수술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수술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긴급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네.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아. 보호자 동의 없이는 수술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그런 당장 목숨의 문제도 그렇고 네. 뭐 세금, 보험, 아, 주택 청약, 임대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뿅뿅. 뿅뿅. 우리 인터넷 가입, 전화선 가입만 하더라도 네. 가족 혜택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혜택이 많잖아요. 뿅뿅뿅뿅. 혼자 사니까 네.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겠네요. 예, 저는 비싸요. 예.
예, 뭐 혜택을 근데 혜택을 못 받는 건 그냥 원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네. 병원은 정말 생명의 문제니까 굉장히 예. 네, 시급한 문제죠. 그리고 뭐 대출 같은 것도 네. 부양 가족이 없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어진다거나 금리가 네. 올라간다거나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수술 같은 것에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면 원래부터 가족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 그러니까 수술을 있다는 아예- 걸 네. 너무나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네. 없다는 건 우선 불안정하다에 증명되는 사례인 것 아니 같다는 그냥 느낌을 많이 그 받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원래 주민등록상 가족이 제가 아예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술 동의서는 어떻게 보호자라도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니라도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보호자는 제 애인이나 이런 사람 안 되는 건가요? 동성이면? 안 돼요. 아씨, 그 아이고 뿅뿅 뿅뿅뿅뿅. 몇 년 전 한 5년 4, 5년 전에 네. 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올라온 수술 동의서에 관한 네.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뿅뿅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동성애자나 혹은 그 누구와의 애인 관계를 맺을 계획이 없거나 혹은 유성애자더라도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 가족을 네. 만들어야죠. 아, 보호자나. 정말 뿅뿅한 세상입니다. 뿅뿅입니다. 그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긴박한 순간에 네. 내가 1, 2초 다투는 그 순간에 한 5분만이라도 수술이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위협이니까 네. 그게 퀴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엄청나게 큰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있어요. 네. 보호자랑 뭐 예를 들어 파트너 등록법이 심지어 통과가 됐어. 네.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보호자가 됐어. 네.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있어. 그럼 전화 연락이 안 같은 돼. 걸 아. 연락이 안 돼. 그런 경우는 끝장이거든요. 되게 무섭네요. 저도 걱정되는 게 이제 네. 친구들이랑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여럿이 살더라도 그들 중에 만약에 뭐 위장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들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들 모두와 그냥 한 가족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그게 완전 제 예. 이상이거든요. 예, 그런 식의 네. 약간 제한 없는 시민 결합이 네. 그런 걸 가능하면- 시민 결합이라고 하나요?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네. 혈연처럼 이제 가족이 되는 걸 통틀어서 시민 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트너 등록도 사실은 시민 결합의 일종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다수가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이제 저같이 친구들과 그냥 가족이 네. 가족이라고 사실 가족이라고 불리고 싶진 않지만 네. 그냥 서로 책임져주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폴리아모리 분들이 결합을 하고 싶으면 예, 그런 형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정말 제한 없는 시민 결합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네.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아 안 근데 되나? 당장 하긴. 파트너 등록도 뭐 동성애 천지가 된다 그러는데 전 으아, 시민 결합 이런 뿅뿅. 발의하면 뭐라 그럴지 전 상상되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난교라 그럴 걸? 아, 뿅뿅. 뿅뿅. 네, 여러분. 예. 네, 정말 인생 뿅뿅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암담하군요. 근데 정말 이게 판타지긴 하지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친한 친구들이 네. 일정 이상 친해지면 그게 가족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들이랑은 정말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동성이어도 이성이어도 혹은 다른 여러 가지여도 되게 난감해지는 거죠. 저는 로맨틱하게 끌리지 않으니까 그냥 친구로서 좋아하는 거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미 다른 가족이 있어요. 그럼 저는 되게 소외감을 느꼈었거든요. 나한테는 이 사람들이 가족인데 근데 사귀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되게 외로움? 저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그때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입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를 봤거든요. 네. 근데 입양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전입신고라고 떠요. 네. 물론 이거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네.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많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전입신고라는 걸 뜨는 걸 봤을 때 네. 우리 아파트에서 네. 월세로 들어가면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같이 시민결합이 됐을 때 네. 같이 산다 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굉장히 심플할 것 같거든요. 아, 전입 신고 자체를 가족으로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등록상 가족 개념의 해체라고 볼 수 있는 그쵸. 느낌인가요? 오, 좋은데. 같이 살면 네. 전입해가지고 네. 이걸 일종의 가족의 형태로 네. 묶은다면 지금의 삶의 방식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네. 법적인 혜택은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 물론 이런 전입신고라는 용어 자체가 입양 문화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전입신고라는 못했어요. 용어 네. 자체가 네. 우리의 가족이 됐는데 얘가 우리 집안으로 전입되어 왔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를 네. 좀 부드럽게 순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엄마랑 살던 집에서 오빠 집으로 옮길 때 전입 신고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닌가? 가족 명부에 네. 어머니 가족 명부에 아들. 얘가 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 이렇게 전입 이렇게 떠요. 가족 전입. 명부에. 예. 그거는 예를 들어 진짜 그럼- 자식으로 네. 데려오고 싶어서 음. 입양을 한 경우에는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럼 안 고쳐지는 건가요?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네. 그게 신고 번호로 나와요. 이게 사건으로 접수되거든요. 입양이. 네. 그게 다르게 나오나요? 실제로 그 혈연 관계인 가족이랑 다르게 표시가 되나요? 네, 그래서 예. 왜 입양아인데 모르고 살다가 등본 떼다가 알았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것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 그거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네,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아직도 이런 충격적이네요. 가족을 엄청 중시하는 사회이지만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뿅뿅이 존재합니다. 네, 아니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이니까 가족을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너무나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가족의 기준이 너무나 엄격한 거죠. 아, 진정한 가족이기 정말 어려운 거죠. 저는 그 혈연 중심의 어쩌고요? 가족이 너무 싫었던 게 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너네 어머니는 당연히 너희를 사랑하셔. 유치원 가면. 너네 부모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이러고 약간 모성이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가르쳐줬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내 몸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항상 변함없이? 무리죠. 네, 저는 그건 그냥 사람의 선에 넘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족에 대한 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뭐 시민결합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네. 시민결합 파트너 등록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결혼제도도 없어지고 그냥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지금의 가족 중심 제도는 가족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면 가족이 없는 사람, 가족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은 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민결합의 범위를 넓히는 건 네. 가족이 없는 사람을 가족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어쨌든 가족이 책임져야 되니까 가족에게로 떠넘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에게로. 그거라도 하면 정말 좋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고 모든 개개인을 사회가 책임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생각으로 약간의 판타지가 있는데 솔직히 네. 이거는 밖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전혀 불가능한 네, 기대됩니다. 주제라고 생각이 하소님의 판타지는 항상 들기는 기대됩니다. 하는데, 예. 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모든 아이는 다 한 곳에서 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성인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네. 국가에서 그 아이를 보육을 하고 네. 그 아이가 나중에 네. 자신의 부모님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같이 만날 수 있는 형식을 띠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모든 부모들은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네. 상태에서 그 보육소에서 같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네. 지금의 가족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책임을 다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맡겨지는데 네.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평등한 교육
근데 누구는 거기서 자식을 돌보고 누구는 안 돌보고 이러면 네. 안 돌봐주는 자식들이 굉장히 소외감이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 그러니까-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자식인지 아. 모르고 예. 누가 자기 자식인지 모르고. 좋은데요? 예, 자식이 네. 누군지는 다 모르는 상태에서죠. 저 되게 솔깃한데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막 꿈꿨던 적이 예. 있거든요. 특히 막 낙태 문제나 이런 거 나올 때는 그 내가 출산이 가능한 몸이라서 져야 되는 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막 하늘을 향해 치솟아요. 네. 그럴 땐 되게 그냥 어차피 누군가 엄마 아빠를 꼭 정해주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산모들을 데려다가 최고급 대우를 해주면서 대신에 그 나온 아이들은 어떤 가정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다 공평하게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제 친한 친구가 그게 바로 공산주의야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사회주의라고 했었나? 네. 약간 공산주의 이상 국가론 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육아. 그래서 저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뜻밖의 공산주의. 아니 뭐 공산주의 괜찮죠? 예, 약간 괜찮은데? 북한의 이미지가 있죠. 아 그거 주체 사상 말고. 네. 그렇습니다. 저랑 약간 제가 가졌던 판타지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네. 많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현실에서 있나요? 바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 지금의 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초중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약간 육아로- 국정화 교과서 같은. 예, 육아로 내어가게 되면 네.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이고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식을 내 손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님들과의 타협점을 어디로 찾을지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자식을 안 키우고 싶고 아니면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나는 내 힘으로 낳은 내 자식을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요?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예,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게 약간 종족 번식의 본능에서 오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 감정일 수도 있고 뭐 교육에 의한 거든 네. 아니면 본능에 의한 거든 간에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네, 저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욕구라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없지만 네. 세상에는 그쵸. 그런 그런 걸 욕구도 원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돼. 많거든요. 아, 많습니다. 그쵸? 예. 아, 맞죠. 그러니까 다들 뭐 애를 낳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꼭 어. 모두가 낳고 싶어서 낳는 건 아니지만 그 네. 중에 상당히 다수는 낳고 싶어서 낳는 거거든요. 오. 우리 이게 뭐 이렇게 놀랄 말이야? 이거 되게 자식을 바라는 분들이 보면 여기가 되게 별세계 같이 느껴지겠어요. 아, 되게 신비로운 정보를 얻었군요. 신비롭나요? 네. 네, 저의 이상이 약간 뜯어 고쳐지게 됐어요. 좀 다른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봐야겠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자잘한 이야기들도 했지만 좀 제도적인 거나 커밍아웃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 뿅뿅. 제도적인 것 정말 지금 뿅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제가 꼭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게 되게 8월 19일 그때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무려 한국에서 아이돌 멤버가 무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와, 정말 놀랐어요. 진짜 대박. 네, 아이돌 그룹 탑독의 한솔님이 무성애자라고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 같은 곳에서 되게 무심하고 시크하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에이섹슈얼이야 이렇게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일단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에 첫 번째로 놀랐고 네,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죠. 아이돌 멤버는.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구가 적은 무성애자라는 거에 두 번 놀랐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루머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루머 같아서 실제로 그 라이브 방송을 동영상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었습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 직접 에이섹슈얼이야 라고 막 네. 두 번 말하지 않았나요? 네, 나는 에이섹슈얼이야, 에이섹슈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게 좀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전까지는 아이돌 멤버의 커밍아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 에이섹슈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 아이돌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은 또 정보를 찾아보게 될 수 있잖아요. 덕질을 하면서. 그렇죠. 아니 당장 그 무성애자 하면 알려진 무성애자 하면 다들 무슨 허지웅 떠올리는데 무성욕자입니다. 네. 그분 그때 무성욕 본인의 입으로 무성욕자라고 말했고요. 그 이후에 심지어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호르몬으로 인해서 성욕이 저하된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무성애자인 연예인 유명인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와. 신기한 거죠. 근데 당장 그 허지웅 씨 그 오해 사기 쉬운 그 발언만으로도 인터넷 찾아보고 내가 무성애자인 걸 알게 됐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에이섹슈얼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간 모르고 있던 자신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감사하신 분 같아요. 무방한 이야기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이 탑독 한솔님에 대한 무성애자분들의 반응을 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무성애자에 대해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탑독 팬분들이 그래서 무성애자가 뭐냐라고 직접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대박. 무성애자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라고 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가시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이 기회에 찾아보는데 이제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 기사 같은 것들 중에도 사실 정보가 왜곡돼 있거나 좀 약간 자극적인 부분만 모아 쓰거나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사 말고 좀 정확한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씁쓸했던 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로 그러면 탑독 팬들은 완전 땡 잡은 거 아니냐. 그럼 무성애자니까 앞으로 스캔들 터질 일 없겠고 그냥 아이돌 멤버로서는 최고의 성지향성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이돌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 취급이 우리나라에서 이렇지라는 게 깨달아져서 씁쓸했고 그리고 아직 무로맨틱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좀 두 가지에서 씁쓸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댓글 중에 뭐 모쏠들 변명거리 생겼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무로맨틱을 떠나서 연애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구나 싶고 그거 너무 익숙해서 이제 웃음이 나오네요. 걸. 실제로 무로맨틱이라고 하더라도 연애를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무로맨틱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씁쓸함과 함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했을 때 좋은 정보가 나오게 하는 거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무대 화이팅! 우리가 할 일이네요. 네, 힘내봅시다. 화이팅!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 2화 여기까지 무성애자와 가장 가까운 주변인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다음 화는 특집편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와. 어떤 주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다음화 소개가 없군요. 특집화라는 소개로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구두구. 아직 주제가 정확히 안 정해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정해지면 무방한 이야기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도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힘을 불끈불끈 내서 하겠습니다. 화수님 고민 사연이 있으실 경우에는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무방한 이야기 공식 메일 moobang@acetage.com mu방@acestage.com으로 보내주시고 무성애에 대한 정보는 무대 홈페이지 acestage.com으로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민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무성애자가 읽어주는 이야기 무대고에서 성심성의껏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고민과 문의 여러 가지 모두 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방한 이야기의 보은 뚜벅초 화소였습니다.
편집에는 이번에도 하소님이 또 다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특집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